미 백악관 NSC와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리고 국무성은 북한의 연속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성 매튜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17일과 1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18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북한의 외무부 부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간의 군사적 전략적 협력을 논의한 데 대해 미 국무성은 중국에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제어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에게 북한 억제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국무성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제 ICBM을 발사하면서 한미 NCG 회의를 비난한 데 대해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12월 17일과 1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북중 고위급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것에 관한 질문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6개월간 중국 측 대화 상대와 논의한 것 중 하나는 북한의 핵 야망 억제를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enny, go ahead. Thank you, Matt. One on North Korea, one on China. 감사합니다, 매트. 북한과 중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한은 어제 장거리 ICBM 발사 이후 한미 핵협의체 회담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분석 결과는 무엇입니까?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미국은 대륙간 DPRK's 탄도미사일 December 발사를 17th 포함한 and 18th 북한의 12월 ballistic 17일과 missile 18일 launches, 탄도미사일 including the launch of an 발사를 강력히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규탄하고요. These launches are 이번 in 발사는 violation 여러 of 유엔 multiple United Nations 안전보장이사의 Security 결의안을 Council 위반한 resolutions 것입니다. that pose a threat to 북한의 the 이웃 국가 DPRK's 위협을 neighbors 가하고 and 지역 undermine 안보를 regional security. 약화시킨다는 그것에 We 대해 urge all 모든 countries 국가가 to 이러한 condemn 유한 these 행위를 violations and to 규탄하고 fully implement 북한의 relevant 불법 UN 대량 Security 살상 Council 무기 및 resolutions which are in 탄도미사일 place to 프로그램을 include the 방해하기 위해 DPRK's 마련한 unlawful 유엔 WMD 안전보장이사의 ballistic 결의안을 missile. 완전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날인 어제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장과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만나 북중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묵인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연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Tolerating North Korea's ICBM launches. So one of the things 따라서 that 블링컨 Secretary 장관이 Blinken has 지난 discussed with 6개월간 his Chinese 회의에서 counterparts, 중국 측과 in his 논의한 것 중 meetings over 하나는 the last 북한의 6 핵 months now, 야망을 억제하기 is that 위해 we do believe 중국이 that 할 there 수 is a 있는 constructive role 건설적인 that 역할이 China could 있다고 play 믿고 to 있다는 try to 것입니다. constrain 그러한 North 역할을 Korea's 수행하는 nuclear 것을 ambitions, 환영하며 and we would 우리는 welcome playing 계속해서 that role. 그렇게 We 하도록 will continue 촉구할 to urge them 것입니다. to do so. 북한은 올해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한 후 더욱 도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오늘 시작되면서 앞으로 북한이 이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한반도에서의 긴장 구도에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올해 12월 2023년도 며칠 안 남았군요. 예, 네네. 목소리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추우신가 보죠. 영하신 몇 도로니까? 여기도 아주 춥습니다. 예. 네네. 오늘 바쁜데, 자, 오늘은요, 또 아주 여기서도 지금 야단이 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지금 연방 2발을 쐈죠? 화성 18호 ICBM을 쐈어요. 예. 우리 이제 한미일 간의 핵 안보 관련 정보 시스템,
뭐 이런 발표를 하니까 그걸 빌미로 핵을 쏴서 시끄럽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지난 주말에 그 미 국방부의 한미일 정보 경보 아니 미사일 정보 경보 그 공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에 가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가동이 됐더라고요. 예, 예. NCG 회의에 오신 그 김태효 김태효, 예. 예, 김태효 참 이름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김태호는 아는데 김태효라 그러니까. 자, 그분이 벌써 그 MCG 끝나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안에 그 ICBM을 발사할 것이다 했는데 뭐 정중하게 맞아 떨어졌죠. 근데 이번 인도태평양 사령관 그분이 어제 그 발표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그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탐지가 됐대요. 탐지가 돼서 그 급파를 하고 그 저기 미주리호 핵 잠수함을 지금 부산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미 그 저 북한에 탐지된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국무성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따가 나갈 건데 그 보도가 이미 나갈 수도 있는데 국무성도 규탄을 하고 백악관 NSC도 규탄을 했는데 자, 이 상황에서 18일 날 북한의 그 외무상 부상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뭐 ICBM 발사했을 때 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이나 우리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신냉전 시대에 중국 고립 작전에 들어갔던 미국에 대한 보여주기식 그러한 북중 간의 의뢰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중국의 문제는 이제는 뭐 그 중국도 이 신냉전 시대에서 북한을 이용하고 북한도 중국 러시아를 이용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미일 혹은 바자 공동체 이런 방어 체제를 공고히 해서 일단 유사시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북한이 이제 러시아, 중국 양다리를 걸치면서 확고한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쟁이 터져도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방어 능력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뭐 역할을 기대도 할 것도 없고, 근데 그게 또 내일 또 열린답니다. 열려봤자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국무성에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2발을 발사하고 ICBM 발사를 했는데, 그 시간에 또렷이 중국의 외교부장하고 저기 어떻게 북한 외교부장이 만날 수 있느냐, 이 두 국가가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물었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중국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점에서 중국이 북한을 아주 그저 뭐 컨빈싱 설득해서 일을 잘 해줄 것이라고 하는데 I don't think so, no way, 호세. 그러니까 그 중국에 항상 건설적인 역할을 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북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강공책 쓰고 해가지고 한국도 거기에 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미국은 뒤로는 중국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적대시하는 상황들을 풀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고 중동이 지금 화약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중국하고 굳이 뭐 적을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미국 외교 이제 정책인데 한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도 실리를 찾을 건 찾고 그 대신에 안보 부분 이런 부분에 강력한 그 주한미군을 기준 우리가 같이 어떤 입장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말이죠. 중국은 오히려 북한이 이렇게
자꾸 그 땡깡을 부리고 그냥 주름 잡아준 거를 오히려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중국의 주가는 올라가고 미국은 또 중국에 의존을 하게 됨으로써 자꾸 달래고 이런 거 아주 못된 습관들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미국이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미일 그 미사일 정보 공유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도 물었습니다. 국방부에. 이제는 탐지가 되면은 인터셉터로 들어가라. 요격을 해가지고 한 방이라도 누가 쏘면 맞는다는 걸 했을 때 함부로 까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요격을 안 했거든요. 그죠? 이제는 요격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삼두기 정보 공유가 됐기 때문에. 왜냐면은요, 북한이 아주 위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핵만 탑재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할 때 이제 요격 시스템을 갖춰서 이제 요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이 이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추면은 우리도 이제 군사 위성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지만 북한도 군사 위성을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거의 북한의 위협하고는 또 다른 위협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그 대처가 좀 필요하다. 미국, 일본과 협의를 해서 이제 북한이 ICBM에 대한 미사일을 쏘면은 우리는 그 ICBM에 대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언제 핵을 탑재해서 쏠 수도 언제 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명분을 좀 갖춰가지고 네. 몇 번 그 경고를 하고 또 이런 절차가 있겠죠. 그런 절차적으로 밟아가지고 그런 모습들 좀 보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이제 NCG 그룹 그 회의가 이번에 아주 그냥 적나라 하는 것들을, 이슈를 많이 끄잡아내가지고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6월쯤 되면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열리거든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참 위태로운 게, 3번 열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이거 뭐 일본도 들어오고, 뭐 호주도 들어오고, 또 다른 나라도 이것저것 다 들어오면은, 한미의 어떤 협의체라는 그 특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미 5만 땐만 협의체가 엄청 많아요. 일본이 들어있는. 일본이 여기저기 다 끼어 있어요. 코드에도 지금 한국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코드는 왜 어떻게 한국이 지금 안 들어가는 겁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자 방어 체제, 지금 미국, 일본, 호주 또 네. 이제 이렇게 인도 이래가지고 코드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뉴질랜드, 대한민국 이렇게 J 코드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그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하고 이런 북한이 양 국가를 등에 업고 지금 미사일도 쏘고 나쁜 짓을 계속 해 나갈 텐데 지금 상황에서 그냥 뭐 우리 독자적으로 미국만 믿고 방어 체제를 갖춰간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NCT 문제도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이 그렇죠. 한반도의 문제는 한미 간에 풀어야 될 문제다. 그런데 아니, 일본이 뭐 아베나 기시다나 그런 NCT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계속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쿼드가 아닌 한반도 핵 문제만 가지고 이제 일본도 들어오고 호주도 들어오고 뉴질랜드도 들어오는 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한국과 이제 미국 간의 긴밀한 그런 군사 정보 교류 혹은 그런 대응이 좀 힘들어졌다. 이게 결국은 그래 되면은 우리가 J 코드를 통해서 코드 지역 방어 체제에 아예 들어가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네. 지역 방어 체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 입장을 견지해주고 북한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그러한 대응 지역 방어 체제에 J-코드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한국도 지금 도전적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입항국에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제 유엔 JSC인가 그 판문점 거기에도 다 이제 권총을 차도록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요, 이 전문가들은 내년이 상당히 위기라고 봅니다. 내년은 지금 한국의 총선도 있고요,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신이 났어요. 김정은이가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할 거라고요. 왜냐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은 상당히 삼국이 동맹이 아니라 혈맹 관계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걔들은 그런 백을 믿고 분명히 김정은이는 어떤 형태로든 국지전 정도의 그 어떤 그런 위험한 장난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한국도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겠고. 문제는요, 한국의 야당들이요, 상당히 저는 안 된 게, 김정은이를 한 번도 규탄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 규탄은요, 엉뚱한 데서 하고 있어요. 미국인 지금 전부 강력 규탄한다고 나오고 지금 난리가 네 성명서가 한두 군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의 그 국회라는 곳에는 규탄 성명 하나 없어요, 어떻게? 맨날 그러니까 정치, 이제 좌파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친북 행각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반역 행위죠. 또 하나는 뭐 국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할 수 있죠, 야당이. 그렇죠. 단지 이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ICBM을 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군사 위성을 띄워가지고 도발적인 행위를 하면은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강력한 그렇죠. 제재, 강력한 비판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정권의 그 청와대에 있었던 그 주사파들의 위력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민주당도 그 운동권 386 운동권 세력, 지금은 뭐 586, 686까지 가는데 이 운동권 세력들이 그 아직도 민주당의 주축 세력으로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의 퇴출을 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막 안보 문제도 전혀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북한에 뭐 굴종하고 문재인 같이 하지 않으면은 봐라 북한이 군사 유성도 쏘고 북한이 이제 좀 더더욱 더 군사적인 압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자국의 그 국민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입 닫고 있는 민주당은 철저하게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586 운동권 세력들, 부패하고 무능한 이러한 운동권 세력들의 퇴출을 해야지 민주당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좀 그렇죠. 더 적극적인 그 국민들의 불안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뭐 송영길이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 갔지만은 송영길을 중심으로 한 586 운동권 세력들의 퇴출이 이번 그 총선의 그 정의고 이번 총선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도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운동권을 퇴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축을 이루고 있는 운동권들하고 손잡고 야합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이재명의 민주당을 공고히 하겠다. 사당화하는데 운동권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권들한테 공천을 주면서 자기를 비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야합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이제 심판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요. 지금 한국이 제가 볼 때 너무 무서운 게, 뭔 놈이 한 사람 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될 거니 안 될 거니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언론도 아주 웃기는 거고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리다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내가 너무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한국에는요, 이 군을 갖다가 아주 그냥 너무 사기를 죽여요. 미국하고는 너무 미국은 군대라는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군이라는 것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게 군인입니다. 그럼 군인의 사기를 그렇게 막 깎아내리고 막 죽일 듯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민주당 야당 이제 그 국민의힘당 물론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인 다 틀리겠지만은요. 적어도 안보 문제는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김정은이를 왜 추종합니까? 김정은이를 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왜 그런 정치 땅이 있어야 군인들, 돼요? 정치 군인들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지만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앞에 가서 폴 하니까 장군들이 쭉 나와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권이라도 군은 대한민국의 최후의 안보 국방의 보루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해주는 보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군을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적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분명히 김정은 북한 괴뢰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예. 주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육사에서도 6.25 남침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자유자를 빼버리고 남침을 그냥 민족끼리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한 교육 자체, 정교조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 또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남침을 남침이라 얘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야당,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변하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이 군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군은 어떠한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국방 외교 국방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군의 힘이 세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군사 훈련도 못하게 하고 경찰 위성 훈련도 못하게 하고 아무 훈련을 못하게 하니까 군이 무슨 뭐 컴퓨터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많이 이제 그 개선이 됐지만은 저는 뭐 어떠한 정치 좌든 우든 군을 절대로 정치에 의해서는 이용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의 규범같이 내려와야 된다. 원칙같이.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고 그래야지 군의 목소리가 세지고 옛날에 군사 정권이 아니잖아요. 군이 국방안보 부분만이라도 철저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군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또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군인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단순하고요, 뭐, 깨도 부릴지 몰라요. 뭐, 저도 우리 친척들도 군인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이 한국에 너무 군에 대한, 소위 말하는 군발이란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 말이. 자, 그러면요, 민주화를 한다는 김대중 시절에, 뭐, 김대중이가 뭔 민주화를 했습니까? 민주화를 그냥, 민주화라는 그 단어를 이용해 갖고 나라가 더 발전해야 될 경제적으로 발전해야 될 그 시기를 더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슨 놈의 군이 나와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이고요. 성경한 혁명이고요. 오직 했으면 군이 나왔겠습니까? 내가 군을 편드린 게 아니지만은 그 시절에는 다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우리 어머니들 말 들어보면요. 그런데 자기들도 그런 대통령 밑에서 잘 생활하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정치에 욕심이 나가지고 민주화라는 그 가명하에 학생들 갖다가 선동해가지고 전부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시위를 벌여가지고 체류탄 쏘고 만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요 진짜 제대로 배웠습니다. 방공도 배우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제니박 기자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얘기도 있고 저도 뭐 사실은 운동권에서 뭐 아니 그러면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손은 들었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돌도 많이 던져보고 돌도 많이 던져보고 했는데 그 정교조 그것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들이 잘못됐다 저는 그래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 세뇌가
오늘 또 그 국무성에 있는데 이스라엘 기자가 내한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뭐라고 내 깜짝 놀랐는데 나보다 더 알더라고요. 한국에는 김정은의 세력이 머리에 박힌 인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뉴스 보고 다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마스하고 싸움하는데 그 못된 주로 보면은 프로 노스코리아 친북한들이 전부 팔레스타인 편이고 하마스 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제대로 봤다 그랬습니다. 예. 물론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이용하고 안 이용하고를 떠나서 하나만 단순히 봅시다. 그거는 흑과 백은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가? 그러면은 그 반미 세력들 시위하는 세력 왜 김정은한테 가서 독재한다 소리 안 해요? 왜 김정은이한테는 왜 우리 북한에 있는 인민들도 우리 동포인데 우리 동포를 억압하는데 왜 거기는 가서 얘기 안 하고 있고 왜 여기서 잘하고 있는 한국에서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다녀온 그 운동권들이 음. 그 길상을 보고 주태사상은 거짓이다 이런 입장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을 탄압하는 비인권적 국가잖아요. 반인권적 국가인데 또 요즘은 뭐 어린애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김주애를 들고 다니면서 또 그러니까요. 다음 세대 교체 저 권력을 이양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는데 이제는 민주당도 주사파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아직도 이 586, 386이 586, 686까지 30년을 정치권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그런 표의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오래된 물들은 썩게 돼 있고, 자기끼리의, 운동권끼리의 그런 권위주의가 이미, 야권에는 팽배하게 돼 있고, 새로운 젊은, 이제, 야당, 좌파 쪽에서도 운동권의 잘못된 인식 변화, 인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소위 586 운동권들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한 세대가 이미 대한민국은 87년도에서 이미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는 그러한 시대 교체도 586 운동권들의 퇴출을 통한 시대 교체도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요, 고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백악관에 추리를 해놨지만요, 이 추리가 추리로 안 보여요. 왜냐면은, 백악관이 지금 사방에서 이 전쟁의 그 물살이, 이 암흑이 자꾸 밀려오니까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제 저 우크라이나도 지원이 바닥이 나가지고 마지막 그 무기 지원이래요, 이번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노리는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이걸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내일 막 들어온 뉴스에 보면은 내일 러시아의 푸틴 바로 밑에 있는 푸틴 러시아의 총리하고 리커창 중국에 가서 리커창이를 지금 만납니다. 그러면 아니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하고 만나고 어제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베이징에서만 이거 무슨 일이래요? 예. 이렇게 왜 바삐 그러니까 북중러가 제가 움직이고 제가 볼 있어요? 때는 이제 ICBM을 발사도 했지만은 네, 뭔가 이 총선 전에 네, 어, 북한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지금 뭐 이 9.19 군사 합의 파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이 다음 총선에 내년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그렇죠. 것도 우리가 또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되고요. 또 요즘 또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가 자꾸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또 굉장히 가시화가 되고 이 트럼프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 또 그것을 번복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북한 핵을 인정한다. 뭐 그런 입장을 가졌다가 그것이 자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번복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해서 트럼프가 되면은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군사비 정액 문제라든지 또 북한과의 친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돼서 한국 정부로 봐서는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 근데 이제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저한테 물어오는데요. 제가 이제 국무성에 그걸 비슷한 질문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얘기들이 뭐 북핵을 용인할 것이냐라든지 루즈하게 얘기를 한 적은 미국의 지금 현 정권에서는요, 분명합니다. CBID예요, CBID. 그건 트럼프가 말하는 것에는 1초의 가치도 없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리고 정권이 지금 트럼프가 자꾸 인기가 노노, 높아가니까 그게 그거는 문제지. 지금의 그건 잘못돼. 이게 업앤다운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좀 너무나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이번엔 또요, 이민자들이요, 트럼프가 또 아주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이민자들이 지금 전부 반박하고 나온 말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들어와서요, 미국인들의 피에다가 독피를 갖다가 섞어 놓는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살벌한 말을 했어요. 트럼프다운 발언이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제 인기가 또 내려갔어요. 갑자기 이제 또.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이렇게 딱 가만히 있으면은 올라가는데, 본전이라도 찾는데, 이 꼭 말을 하면은 어폐가 있는 말,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 이민자들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도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가자. 미국 사람 외에는. 그 이민자들을 왜 오리지널 미국인의 피에다가 독국물을 집어넣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양반이.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저도 그 23일 날 한국 시간으로 이제 4시에 출판 기념회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 7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쟁을 했는가,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뭐냐. 이래 제목이 이제 이 시대의 정의 그리고 미래 점점점 이래 돼 있는데 아무튼 그 책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뭐 몇 권 보내드릴게요. 저도 이제 이게 그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누가 하도 뭐 10개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조심해야 될. 나중에 영상 축하 편지나 하나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국회나 뭐 NSC 여러 군데서 내지만은요, 한국도 이거 하나 언론에서 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도 좋고 민주당도 좋은데 그 국회의원들이 안보에 관해서는 하나가 되라 이거죠. 하나가. 그 규탄 성명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예? 우리 공화당 입장은 뭐 분명하니까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주도해서 국방 안보 부분만큼은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독립적인 그러한 국방 안보, 또 좌우를 떠나서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그렇죠. 송영길이 구속 잘 됐고요. 다음 타자는 이재명인데요. 이 네. 인간들이 무조건 잘못해놓고 전부 뭐 정치적이라고 그러고 뭐 검찰이 잘못해. 아니 검찰이 할 일 없어서 저거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소환하고 구속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들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좀 올바로 좀 공부 좀 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런 것 좀 잘 파악해가지고 이번 선거에도 참 진짜 참 누구 말 맞다나 한국 국민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깨닫고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추위가 막 많이 오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25일이 저희들 월요일인데, 뭐 아무튼 그 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하는 거니까 이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